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박종희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그리고 정장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야당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정치연합의 혁신위가 10차 혁신안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심번호제 시행을 전제로 국민 100% 경선 선거인단 구성하겠다. 이런 게 핵심 내용이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혁신안이 발표됐다는 걸 저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후보들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가장 예민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제도가 아마 등장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보고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안심번호로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는 지난번에 정개특위에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아마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그동안 여론조사를 하면 여러 신뢰성 같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 같은 게 유출돼 가지고 개인 신상 정보 같은 것도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전화번호에다가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걸 제공하면 그거 가지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그래서 그 선거인단의 그 비밀도 보장해주고 또 어찌 보면은 이걸 가지고 또 비리가 있었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사전에 봉쇄하는 아마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완전국민경선제하고 거의 같아지는 건가요? 형식은 좀 틀리겠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아지는 거죠. 이 새누리당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현장에 와서 투표를 하게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말하자면 국민 배심원단 같은 공천 배심원단 같은 것들이 저희 안에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새누리당은 어쨌든 현장에 와서 누구든지 원하는 국민들이 와서 투표하라. 그렇습니다. 이거고 지금 이 혁신안은 이 국민들을 안심번호를 다 주고 여기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해서 새정년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선별해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 안은 가령 저 후보가 강할 것 같다. 그러면 상대 당에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한 후보를 선택해서 일부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반해서 아마 저희 안은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빼고 나머지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미리 사전에 봉쇄하는 그런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문재인 대표가 이 국민경선제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 크게 빅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잖아요. 그럼 이게 그 빅딜로 가는 좀 이런 길을 좀 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해서의 합의의 문은 열려 있는 거고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이 지금 전체적인 새정년의 이 공천 방식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새정년에서는 20% 정도 걸르고 나머지를 뽑겠다는 문제고. 그 심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컷오프가 있군요. 컷오프가 있고요. 저희 새누리당은 그런 거 없이 완전한 개방형 국민 경선제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차이는 있지만 또 상당히 또 가까워지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이게 앞으로 동시에 여야가 동시에 시행하려면 선거법도 좀 손을 보고 그래야 되니까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는지가 또 하나의 변수인데 이건 앞으로의 숙제로 좀 남겨두고요. 그런데 오늘 혁신위가 10차 혁신안까지 발표했습니다만 새정치연합이 계속해서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당내 지도부 간의 혁신 논쟁도 있고요. 우선 문재인 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 또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을 한번 차례로 들어보시죠. 혁신 자체를 무력화시키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전직 당 대표들이 당을 위한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는 서슴지 않는 태도는 당의 혁신과 단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 혁신 과정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임 대표로서의 충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혁신위와 안 전 대표 간의 분란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취지는 받아들이고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정장성 전 의원께서는 지금 새정치연합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선에서는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당이 가뜩이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에서 계속 져왔고 또 그리고 지금 당이 뭐 지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당이 좀 단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갔으면 하는 게 이제 일선에 있는 그 많은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도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되는데 네. 저는 지금 당의 이런 지도부에서 이런 논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냐면 저는 지금 혁신위에서 이런 안들을 여러 가지 내세웠지만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 당내의 문제일 뿐이고 네.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하드웨어 성격입니다. 이것이. 결국 저는 혁신은 이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부터. 당의 그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서 이제 불신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당이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해서 지금 처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네. 이제 정말 국민들께서 이제 수권 정당으로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지혜를 모으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혁신은 이제부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안철수 의원이 정풍운동까지 거론해서 굉장히 강도 높고 수위 높게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안철수 의원의 그동안의 이 행태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네,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어렵고 절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야당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네. 이 문제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것이 당장 따지는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고칠 것인지 또 새로운 인물들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네. 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운동권에 집중돼 왔다고 한다면은 좀 이 스틸에 맞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그리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국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야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런 걸 국민한테 제시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신뢰를 얻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면에서는 특히 지도부에 있는 분들일수록 좀 더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서 본인들이 좀 어느 희생할 것 있으면 과감히 먼저 희생을 하고 자세를 통해서 좀 변혁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종희 사무부총장은 지금 야당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희도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의 내분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각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 국민만을 보고 또 내년 총선에서 전열을 재정비해서 공정하고 또 훌륭한 경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남의 당이 분열하면은 좀 은근히 표정 관리도 하고 좀 그런 심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내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한국 정치가 같이 수렁 속으로 빠지는 거가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번에 이제 북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대통령 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그다음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세월호, 메르스 그다음에 지금 경제도 너무 심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가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로 이제 선의 경쟁을 하고 논의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 이 경제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 비해서 정치는 갈수록 하락하는 그런 어느 면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밀어내는 그런 현상을 더 보이고 있어서 이들 과단 우리나라가 큰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또 같이 노력하고 또 야당도 빨리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벗어나서
같이 진지하게 국가를 위해서 논의하고 해서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정치를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빨리 끊어야 된다. 이거 뭐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 오늘 국회에서 정무위가 열렸습니다. 이 정무위에서 이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사실은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자의 리포트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의 도중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일어나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위원장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정 위원장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이를 말리려던 의원들이 뒤엉켜 난장판이 됩니다. 위원장이 좋아하는 증인은 다 채택하고 말이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좋아하는 증인. 야, 엉덩이가 함부로 얘기할래? 함부로? 뭘 함부로? 무슨 말? 여야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에는 공감했지만 출석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여당은 오는 17일 공정거래위 국감에는 실무진을 부르고 다음 달 6일 종합감사에 신 회장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 연후에 국감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신동빈 회장이 나와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한테 입장을 밝히는 이런 순서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야당은 소관부처 국감 때 증인을 부르는 관례를 깨고 종합감사에 부르는 것은 시간 끌기로 신 회장의 국감 출석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종감이라고 하는 건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종감 때 롯데 국감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일반 상식을 볼 때 그것은 롯데를 봐주기로 한 거다. 야당은 다시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의 사과가 있어야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용두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무위원회 간사를 했었습니다만 이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나에 대한 그 국회의 검증입니다. 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망신주기라든가 또 이런 사적인 소유 문제를 따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때 이 총괄 사장을 불러서 이 순환 출자라든가 하는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법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검증을 하고 마지막 이제 종합감사 때 신동빈 회장을 출석시켜서 그동안 물이 일으킨 문제, 형제에 대한 문제에 사과를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했는데 증인 채택을 이제 날짜를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신동빈 회장은 이 한국말이 어눌합니다.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라든가 법률 용어에 대해서 통역이 필요할 정도의 이런 정도인데 이거를 증인을 세워서 생중계로 이 망신시키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여론 재판이다. 이래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한 거지 무슨 증인에 대한 감싸기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롯데 봐주기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 롯데 사건을 보면 국민한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정말 재벌들이 더 국민한테 멀어지는 잘하고 열심히 하는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이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보실 때 야,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저런 것인가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리 경제에 이 심각한 악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배구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언론에 다 이 보도된 걸 보면 지금 기억해 보면 막장, 뭐 왕자이나 별의별 용어들이 다 동원돼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그 주주들도 잘 모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것이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합의를 해서 이런 국민들의 궁금증을 잘 풀어주고 또 해서 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그룹의 오너나 이제 회장이 와서 얘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죠. 실무적인 문제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회장은
총체적인 면에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이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이런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이 간사할 때 보면 외국인 은행장을 불러서 한국말로 물어보고 한국말을 미국말로 통역하고 미국말로 얘기하고 한국말로 통역하는데 네. 질문 하나에 3분, 4분씩 걸립니다. 이래서 실질적인 국감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따진다면 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다룬 다음에 네. 어떤 큰 틀에서 회장이 사과하고 알겠습니다. 재벌 방지를 얘기하는. 근데 제 생각은 좀 약간 우리 박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게 우리나라 저는 이렇게 뭐 재벌 회장들을 무조건 국감장에 나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롯데 사건은 워낙 컸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 이 회장과 오너와 사장과의 그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고 그래서 어느 면에서 책임 있는 중요한 것은 회장이 국민한테 직접 네. 또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또 왜냐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전체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네. 그럴 전 필요가 당연히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부른다는 게 아니고 두 번을 부르는데 첫 번째는 총괄 사장 이 실무적인 부분에 다 답변을 하고 네. 그다음에 종합 국감에서 회장이 나와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여야가 뭐 공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장면을 보셨잖아요. 그 정장선 전 의원도 상임위원회 위원장 지내신 네. 경험이 있고 또 박종희 사무부총장도 이제 여당 때 간사도 지내셨고 네. 오늘 저 장면이 이제 국민들한테 참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인데 이제 강기정 의원이 강하게 일어나서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정우택 위원장이 정회를 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잠깐 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 그 무슨 이 시장판처럼 돼버렸는데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부끄러운 얘기죠. 예. 네, 국민들께 이 품위와 이 절제된 언어로 국회에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네. 말하자면 자기의 의견을 거칠게 표현하는 정치적인 너무 이 쇼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조정을 미리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통상적으로 그게 여야 간사끼리 좀 조정을. 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냥 무슨 일반 이렇게 증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서 거기 논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전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런 형태를 통해서 국민한테 보여준 것은 좀 굉장히 유감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딱 그런가 하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용득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 쇠파이프 휘두를 대상은 김무성 대표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김무성 대표 또 맞받아 치고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노동자들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를 폄하하려는 발언은 아니었고요. 예. 그 중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10% 정도가 이제 대기업 노조고 네. 나머지 90%는 묵묵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대기업 노조가 너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네. 극렬하게 싸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죽봉을 휘두르는 과격 시위를 했다. 이런 것들이 외국 언론에 어떻게 비춰졌느냐. 네. 이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행위다라는 그런 틀에서 얘기한 것을 좀 너무 절제되지 않고 민주노총의 어떤 간부 한 분은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것은 야당의 최고위원이 했다는 발언으로서는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제 생각은 지금 노동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예. 또 어느 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에 물론 이렇게 극렬한 노사 분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무슨 쇠파이프 들고 하는 것은 최근에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노동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고 또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국민 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을 못 간 것이 마치 저런 것 때문에 전체 다 그런 거 아니냐. 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비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노사 간에, 그러니까 노사정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고 또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당 대표께서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굳이 저렇게 자극을 시키고 좀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좀 이렇게 우리 노사 문화가 앞으로 좀 이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네. 또 그리고 새롭게 좀 이렇게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마치 그것의 모든 것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지금도 그런 것처럼 얘기한다면 노동계가 반발이 굉장히 커져서 네. 그런 대타협까지 갈 수 있겠냐 하는 걱정을 하는 거죠. 노동계가 뭐 매도당한다고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영덕 최고위원이 노동계 출신으로서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파이프의 대상이다 이 대목도 있고 또 이 오늘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재벌 아들이라서 티내는 것이냐 뭐 이런 발언들이 이제 공식 회의석상에서 막 나왔거든요. 근데 우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무성 대표가 재벌 아들입니까? 재벌 아들은 아니지만 그 전남방직 예. 그 회장의 아드님이시니까. 그럼 전남방직이면 사람들이 재벌이라고 생각할 잘 사는 집 아들은 분명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 사실이네요. 그게 티내는 건지까지로 가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게 품격 있는 그런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한테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품격 있는 발언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제 생각에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네. 그리고 또 그 국민들께서 지금 다 지켜보고 있고 그러니까 네. 여야 다 누구를 떠나서라도 그 지금 그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이럴 때 정치인들께서 정말 서로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해서 좀 정치가 좀 변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애들러서 합니다. 예. 이영덕 최고위원은 사실 새누리당하고 같은 이 한솥밥 먹을 뻔했던 적도 있었는데 저 말씀이 이번에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새정치연합 내부의 어떤 갈등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뭐 사실은 상당히 강도 높은 그 공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야 간에는 사실은 이제 막말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이 거친 공방들이 오가고 있고 또 아까 정무위 장면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싸움 직전까지 또 갔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공천이 다가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선거 또는 공천 앞두고 뭐 우리 표 모으자 이래서 자꾸 자극적으로 가고 거칠게 가고 이런 정치 행태는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품위 있는 언어로 이 깊은 정책적인 토론, 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을 바라는 것이지 마치 시정 잡배들처럼 뭐 거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이미 국회 선진화법 저희들은 뭐 국회 마비법이라고 부르지만은요. 그 이전의 행태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돼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인들이 자중해야죠. 예. 하긴 정치가 변해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고 그 가장 기전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해도 다 전달이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치로 큰 변화가 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희망이 없어진다. 이런 우려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두 분 말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